어린 시절 고소한 빵 냄새에 이끌려 제빵에 인생을 건 남자가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번듯한 사업장도 운영해봤고 빵을 소재로 한 유명 드라마 자문으로 이름도 날려봤습니다. 그러다 쓰디쓴 눈물 젖은 빵을 맛본 뒤 깨달은 한 가지. 반죽이 부풀고 빵이 구워지는 시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늦가을 어느 날 새벽. 이른 하루를 연 청주 농수산물 시장에 줄지어 들어오는 차량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나병일 대표가 있습니다. 이쪽 용달차에서 저쪽 용달차로 물건을 들어 옮겨 놓느라 분주한데요.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이 지금 농산물시장으로 다 집결을 하거든요. 새벽 4시, 5시. 그러면은 저희는 주문 들어온 업체, 학교 걸 지금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몇 군데 더 돌려야 하는데 저쪽 건너편에 다른 유통업체예요. 이쪽은 끝났고 저쪽 라인. 나 대표는 매일 새벽 이곳에서 67군데 유통업체를 만나 충북 곳곳의 학교에 급식용 빵을 전달합니다. 갔다고? 안 되는데? 전화 좀 해줘봐. 아 미치. 벌써 가면 어떡해. 푸드피아 가보서?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물건 있어요? 아니 사장님 물건 있어? 저요? 푸드피아? 아니야? 여기 아직 아무도 안 내려놨네, 비가 와서. 갔다고 던데? 여기 다예요? 예. 유통업체 한 군데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길이 엇갈린 건지 난감한 상황. 큰일 났네. 준수유통이 전화를 안 받네. 이게 그냥 비 오는 날은 참 어디 맡겨놓을 수도 없고 난감해요.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뭐 전화 올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업체가 증평에 있는데. 새벽 시간에 1분, 5분, 10분은 낮에 1시간하고 거의 같아요. 오늘 하실 일이 좀 많은가 봐요. 오늘 좀 할 일이 좀 많아요. 조급한 마음이 일찍 나와가지고 가서 이제 좀 일을 하려고 새벽 일찍 나왔는데 업체들이 안 도와줘요. 급한 대로 전화기에 저장된 모든 유통업체에 전화를 돌려보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증평 갈 수도 없고 미치겠네. 전화기 꺼져 있어. 일반 뭐 빵류 같은 경우는 조리용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로 이렇게 씌워서 파레트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제품들이 있어요. 간혹 케이크 종류는 그건 이제 직접 차에 실어드려야 하자가 없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인편에 이렇게 부탁한다든가 그러면은 파손의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직접 배달을 가야 할 판인데요. 비 오는 건 괜찮은데 그나마 날이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 수능 때 되면 항시 바쁜데. 예? 어우, 8호 이거예요? 고마워요. 지금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건 파손되는 거니까 조심해 주세요. 예, 아유. 저 오늘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반죽을
반죽을 지금 해놓고 나왔거든요. 지금 아마 발효가 돼 있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꽈배기 직집빵 성형 국거 구로 가야 합니다. 새벽부터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제과점에 돌아오기 무섭게 작업장으로 직행한 나병일 대표. 곧바로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 동안 그냥 꽈배기 구울 거예요. 1시간 동안. 오늘 오후 납품을 위해 오전 내로 만들어야 할 수가지의 빵 중 꽈배기 한 종류만 무려 1000개입니다. 둥그런 반죽을 손바닥으로 밀어서 길게 느리고 비틀어 꽈배기 모양 만들기. 살짝 과장해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뚝딱뚝딱 꽈배기를 완성해냈는데요. 예전에 초창기 때 꽈배기를 그냥 주문 들어오는 대로 다 맡았어요. 그랬더니 한 10년 가까이 됐네. 한 15,000개가 된 거예요, 꽈배기가. 야, 그날 진짜 최대한 뭐 인력 동원하고 뭐 1박 2일 만드는데 만들기는 다 만들었어. 15,000개를. 근데 튀겨대들 못하는 거야. 야, 그래갖고 두 학교가 펑크가 났어요. 아, 그때 당시 그 학교 관계자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분들을 보면은 그게 그냥 기억이 나. 15,000개에서 1000개로 줄었다지만 1000개 역시 엄청난 양입니다. 더욱이 급식빵은 맛과 영양에 대한 기준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간혹 저기 하신 분들은 이제 9시에 이제 학교 가서 검수를 하거든요. 검수를 하는데 이거 언제 만들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찹쌀이다 보니까 하루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놓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해야지. 당일 만들어서 당일에. 예, 찹쌀 꽈배기는 당일 생산, 당일 납품.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급식 처음 시작할 때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초창기 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청주 시내에 큰 학교 5군데가 이제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자문이 와서 학생들한테 적합한 제품들을 그때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과점 제품들은 중량이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 급식 쪽 제품들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 매장에 있는 제품의 반 크기, 중량으로 얘기하면 한 40g 정도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g짜리를 만들면서 초창기 때는 그게 이제 손에 배질 않아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했죠. 사실 그에게 급식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모기 좋은 자리를 찾아 청주에 터를 잡았지만 개점 몇 년 만에 터미널이 이전해버려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때마침 급식빵 제안이 들어오면서 매장을 지킬 수 있었죠. 반죽, 발효, 그런 게 이제 3박자가 맞았을 때 제품만 봐도 잘 나왔다.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냥 모양도 보고 빵에 대한 색깔도 보고. 제2의 고향이 된 청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준 원동력. 나병일 대표가 급식빵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집의 메인이 찐빵, 그다음에 찹쌀 꽈배기, 찹쌀 도나스,
그다음에 직지글빵, 뭐 기타 조리용 식빵 나가고 모닝빵 나가고 그냥 머핀 종류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각 케이크 종류 보통 한 20종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빵을 몇 개나 만드세요? 그냥 주문 생산이다 보니까 주문이 최소 뭐 한 보통 이제 적다 할 때가 이제 몇백 개에서 1000개 사이고 좀 들어온다 할 때는 이제 1000개, 2000개 보통 1500개는 매일 만드는 것 같아요. 주변 상권이 쇠락한 이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 말고는 거의 텅 비어 있는 매장. 그래도 아침 일찍 빵을 채워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데요. 부지런함이 몸에 밴 나병일 대표. 오늘도 해 뜨기 한참 전에 급식빵 새벽 배송 마치고 돌아와 매장에서 판매할 빵 1차로 구워놓고 오후에 보낼 급식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이 쌀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계절에 먹는 쌀찐빵 이게 한 덩어리가 36개입니다. 지금은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70년대에는 기계가 없었어요. 전부 반죽에서부터 이거 분할하는 것까지 다 손으로. 반죽기가 없어 일일이 힘으로 뭉치고 치대던 그때부터도 손이 빠르기로 어딜 가나 인정받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제빵 인생은 치열했는데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큰 데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또래들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항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반죽이 작업대에 올라왔다. 그러면 서로가 한 개라도 더 하려고. 13살에 제빵 기술을 배워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47년. 새벽밥 먹고 출근해 온종일 빵을 만들며 보내는 동안 메워둘 수 없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잠시 후 천여 개의 찐빵을 1시간도 안 돼 뚝딱하고 만들어낸 나병일 대표. 성형된 찐빵을 발효기에 넣고 2차 발효를 시작하는데요.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그러나 그새를 못 참고 일거리를 찾아냅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줘야 해요.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야 해요. 그래야 색이 골고루 나요. 기다리는 게 다가 아니네요. 그러면요 이게 보통 한 10분 정도 익는데 굽는데 한 5, 6분 되면 중간에 한번 돌려줘야 해요. 우리 한참 일 배울 때는 70년대 후반 80년대는 다 굴 때 출근하고 기상하고 기상해서 손으로 반죽하고 하루 종일 빵만 반죽치고 빵 만들고 그리고 퇴근할 때 숙소에 들어가면은 달 떠 있고 하늘에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예전에는 먹거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먹거리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빵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먹거리가 많은데 옛날에는 잠이 부족하니까 그냥 빵을 많이 만드니까 또 빵도 많이 구잖아요. 그러니까 빵 구면서 막 튀어 오븐에
그러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온 팔뚝에 팔에 그 흉터가 많죠. 진짜 예전 빵집에선 별의별 걸 다 팔았죠. 엄청난 종류를 했죠. 하다못해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사탕도 그냥 빵은 기본이고 쿠키, 케이크, 그리고 뭐 떡도 했고 제리도 끓이고, 그리고 박하사탕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아, 샌베이도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분업화가 많이 돼 있죠. 그 많은 거를 예전에 다 배우셨어요? 그냥 샌베이 같은 경우는 좀 어깨너머로 배우고 나머지 기본적인 건 다 배웠는데 그냥 사탕이나 샌베이 이런 거 그냥 가물가물한데 좀 기억은 나죠. 선배님들이 했던 거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했으니까. 옛날에 그런 기술 같은 거 배울 때 네. 쉽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예전에 일할 때는 딱 입사를 하면 설거지 인력, 그 다음에 반죽 인력, 그다음 빵 굽는 거 인력, 1년씩 해요.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설거지만 야채 따듬고 설거지 뭐 그런 것만 하고 그 과정을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빵 굽는 거 인력, 빵도 이제 한 1년 구자라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반죽을 뭐 하게 되고, 반죽은 1년이 없어. 한번 딱 그때 배우면 그 반죽이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오, 좋아요. 돌이켜보면 늘 세상은 추웠고 인생은 배고팠습니다. 저 3살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에 대한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기억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어머님하고 누님하고 자고 서희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어머님이 재가하셔요. 어머님이 재가하시면서 그러고 그냥 중학교를 못 가게 돼서 그 읍내에 있는 튀김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는 뭐 새로운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튀김집에서 일을 하면서 튀김집에서 이제 그 빵을 접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빵 기술자가 도시에서 읍내로 와서 저 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보조를 하게 된 거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제빵사 보조는 세상 밖에 나온 13살 아이의 유일한 선택지. 고생이라기보다 그때 당시는 그냥 먹고 살이 하니까 그때는 처음 들어갔을 때는 1년간은 월급이 없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만 제 자신도 감지덕지했죠. 그러나 끼니와 맞바꾼 대가는 서러웠습니다. 77년 그 무렵에는 기계들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식빵반죽, 가마솥에 밀가루 한 포 붓고 손으로 반죽을 하거든요. 손으로 하면은 지금 기계로 하는 것처럼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그 반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지금의 그 방앗간에 가면은 쌀 빻는 노라 그런 형태로 됐는데 그게 옆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반죽을 적당한 양을 잘라가지고 넣었다 뺐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루텐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반죽을 하면서 그냥 항상 잠이 부족하니까 한 번은 제 손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실제 들어가가지고 마디가 굵은 게 깨졌어요. 뼈가.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이렇게 휘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보니 도에서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요러요러한 드라마를 찍을 예정인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가 보고를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첫째, 우리 지역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다 하고, 둘째, 또 제가 해왔던 몸에 뱄던 거 가르쳐주면 된다 하고, 또 뭐 생각을 해보니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케이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77년부터 제빵을 했으니까 70년대 배경, 80년대 배경, 그 얘기를 제가 나열하게 제가 몸에 뱄던 얘기를 다 해줬죠. 갖은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는 제빵사의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에 주인공 손대역으로 출연하며 자신의 제빵 인생사를 제공했던 나병일 대표. 배우들 보니까 많이 설렜고 뿌듯했어요. 그래서 뭐 바라는 것도 없었고, 저는 이제 종반까지 그렇게 쭉 가리라 생각했는데 시청률이 너무 이제 뜨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13회까지는 제가 하고 13회 이후에 누군가한테 이제 밀려나서 자신을 받아준 제2의 고향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크나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했던 스토리들이 다른 업체 걸로 포장이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변호사 사무실을 가가지고 제빵왕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니 서울의 대기업 회장님께서 제빵왕 관련해서 상표 등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그중 오늘은 좀 특별한 날. 새벽부터 빵을 만드느라 정신없긴 어제와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만드는 빵이 좀 다른데요. 2011년 청주를 상징하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직지를 모티브로 나병일 대표가 개발한 직지 글빵. 가장 기본적인 반죽은요, 우림이라고 유기농 보릿가루를 혼합해서 반죽을 합니다. 직지빵이 드시면은 고소해요. 누룽지 맛. 그때 이제 한참 우리밀 운동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밀을 선택을 하고, 또 우리밀만 가지고는 뭐 특색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부족해서 시장을 거니는데, 시장에서 구수한 향기가 제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방앗간을 들어가 보니까 뭔가 미숫가루 볶는 냄새, 그게 고습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냥 미숫가루 세대거든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무렵에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게 미숫가루거든요. 아, 이 미숫가루를 접목하자. 그래서 이제 미숫가루를 접목을 하게 된 거죠. 보리필이 불던 시절의 추억을 소환한 직지글빵. 동시에 직지 알림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 세계 한 건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 쪽에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1조의 가치가 있다더라고요, 직지가. 그것 보고 제가 직지빵을 만들기 잘했구나. 왜 처음에 그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2010년 제빵왕 김탁구를 하면서 한동안 한 우울증에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지역과 연관된 거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직지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안녕하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요? 나 야외 사는 줄 알았어요. 충청북도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에서 직지글빵을 소개하기로 한 나병일 대표. 과연 직지글빵은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면에 아시는 분도 많고 국민의 반반인 것 같아요. 한 10%만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새벽부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직지글빵 인지도를 10% 더 높이기 위해 나병일 대표는 청주공항으로 직진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야겠다. 공항에 청주시 공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청주의 그 관광 상품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거예요. 가맹비도 괜찮은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청주의 관광 상품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에 관광 상품 많이 사오잖아요. 특히 오메기떡, 청주의 직지빵. 안녕하세요. 와우, 직지빵 왔어요. 예,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한번 정리하고 5개죠? 네. (2011년) 출시 후 청주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직지글빵. 그만큼 나병일 대표는 직지글빵의 진심입니다. 금속 활자체가 이렇게 약간 네모난 정사각형은 아닌데 그 금속 활자체가 약간 네모나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만든 빵이다 보니까 빵이 네모가 된 거예요. 네모.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재밌대요. 아니 그 빵에 이제 글씨가 있고 하니까 재밌고 또 그 간혹 고객님들이 유치원 자기 손자가 있는데 요 제품을 먹으면서 한글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청주에 오시면은 직지빵 재밌어요.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해주면 재밌어요. 단순히 돈을 벌어주는 잘 팔리는 상품. 제2의 고향에 고마움을 전하는 상징을 넘어 제빵왕 나병일이라는 브랜드 그 자체. 직지글빵은 그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저한테는 효자 제품인 거예요. 직지빵 하고 나서 일들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 무렵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 은탑산업 훈장을 받았죠. 우리 그 청주시 농정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과 함께 우한을 방문해서 우한에서 수출 박람회를 했습니다. 우한의 바이어분들이 직지빵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마음에 업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하노이 무역 수출 상담에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호치민도 참여를 했죠. 그래서 호치민에 있는 우리 한국계 백화점에서 시식회도 해보니까
호치민 그 또 부유층들께서 직지방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업돼 있는데 코로나가 땅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멈춰 있다가 최근에 태국에 있는 바이어분들께서 직지방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좀 비행기로 해서 태국에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응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급식빵으로부터 해방돼 조금 여유를 부려도 되는 주말 오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엄청 일찍 온 거예요, 지금. 개업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하여튼 이거 하느라고 그래도 나 사장이 이렇게 빵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이 이렇게 딱 내일, 물론 대표님 일이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또 내일이고 이렇게 해주니까 일단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배 이상으로다가 지금 빵 때문에 흥행이 되고 또 이 청주의 외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게 내 자신도 굉장히 좋고 나 사장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동네 이웃이 은퇴 후 카페를 개업하자 직지글빵 기술을 전수해 준 건데요. 사실상 직지글빵 2호점이죠. 아니 나는 내가 빵에 대해서 빵 굽는 거에 대해서 나도 지금 조금 2주 배웠는데 그거 진짜 기술이 남달더라고. 그게 나 사장이 어떻게 그걸 배워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77년부터 그냥 빵을 알게 된 거지. 그 무렵에는 빵을 알게 되고 또 빵 배우는 게 그때 당시는 뭐 기술직이 엄청 힘들었어. 그때 일할 때. 왜 그런 거 아니? 그 기술자들이 허드렛 일만 시키지 이렇게 빵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내가 만든 빵인데도 또 맛도 못 봐. 그 빵 하나 그게 냄새만 맡고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 먹으면 또 그 구박이 엄청 심하거든,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는 진짜 빵 먹고 싶어서 빵을 하나 호주머니 그냥 쉽게 해서 훔친 거지. 훔쳐가지고 화장실 가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 함께한 세월이 긴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시련을 겪은 걸 내가 알고 있지. 난 사직동 내가 한 35년 살면서 그 사직동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 그때 아마 고생 많았지. 예전에 터미널에 있을 때는 그냥 소매만 해도 되는데 터미널에 나가고 나서 그냥 소매 갖고는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리를 차지하거든. 새로운 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 납품을 하려면 이제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하거든. 여기 청원군 북이면 요 밑에 옆 동네거든. 북이면에다가 그냥 땅을 사가지고 긴급하게 그냥 공장을 졌지. 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길이 토목공사를 해놓고 그냥 포장이 안 되는 거야.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만 좀만 와도 길이 미끌미끌 황토길이야. 거기 와가지고 3년 하면서 돈을 다 까먹었어. 거지가 돼서 거지. 진짜. 그래 완전히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는 내가 들었지.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그 무렵에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직원들 그냥 급여를 다 장산하고 다시 그냥 사직동으로 나가게 돼. 그래서 다시 온 거구나. 그러다가 사직동으로 다시 나가가지고 그냥 그 공구점에 가서 공구 한마나 이런 거 빌려가지고 오토바이 한마 딱 쓰고 공장 안에서 혼자서 이제 공장을 그때 그 건물이 옛날 중국집 자리인데 그 건물 그러다 그 방들이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렇지. 방들을 다 헐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한겨울에. 지금 공장 지금 아니, 집이? 지금 말고 그 사거리 코너. 사거리 코너에. 코너. 맞아.
예전에 참 엄청 붐볐는데 다 문 닫혔네. 여기도 미장원. 여기 최근에 이사 갔고, 여 전기 가게. 참, 이 형님 어디 가서 잘 사시나 모르겠네. 30여 년 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길이 새삼 새롭게 느껴집니다. 한때는 청주에서 가장 번성했던 사직동. 1999년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안 그래도 쇠락한 거리는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곧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나병일 대표도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요. 사직사거리 카부에 있던 그 제과점을 처음 봤어요. 그 무렵에 딱 보니 자리가 첫째 좋았고, 앞에 그 이동 인구도 많았고, 가게를 들어가니 가게도 규모가 좀 컸고, 또 숙소가 또 2층에 따로 있고 해서 처음 봤는데 진짜 첫사랑에 뿅 반하듯이 저 이 자리에 뿅 반해가지고. 청주에 들어와 처음 제과점을 열었던 자리. 간판만 바뀌었을 뿐 추억은 그대로입니다. 이 가게에서 그냥 우동 쫄면을 하던 가게인데 이걸 외지에서만 하다가 여기 와서 그걸 보니 좀 낯설고, 그래서 야, 이거 우동 쫄면 없애자 해서 그냥 그 오픈할 무렵에 우동 쫄면 사실 없앴어요. 없어 그냥 빵만 하고 또 외지에서 그 새로운 빵들을 접목을 했는데, 그 무렵에는 기본적인 빵만 고객님들이 찾고, 뭐 새로운 제품들을 해놓으면 그냥 재고로 다 빠지고, 또 손님들께서 우동 쫄면 드시러 왔다가 안 한다 하니 그냥 발길을 돌려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동 쫄면을 다시 하게 됐죠. 전국 각지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청주의 터를 잡던 날, 그날의 설렘과 불안이 선연한데요. 여기가 이렇게 규모가 넓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작네.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 있던 곳이고, 여기가 이쪽이 이제 카운터가 있었나 하고, 이 뒤쪽에 이제 간이 소파로 만든 소파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잤죠. 잠자다가 혼자 자다가 떨어져서 울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넓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는 요쪽이가 이제 조리시설, 공장. 또 저 안쪽에 또 따로 공장이 있습니다. 걸음마를 막댄 어린 형제가 보채지도 않고 스르르 잠드는 동안 정신없이 빵을 만들던 그 시절이 곧 기억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지금 뭐 어디 재개발 때문에 어디 옮겨가야 하는데 마음이 아직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직동에 있는 거죠. 저한테는, 저와 우리 가족한테는,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뭐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거고, 참 하나의 30여 년의 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소중한 장소죠, 여기가. 네. 부모 그늘이 없어 책가방 대신 밀가루 포대를 졌을 땐 너무도 어려 힘든지 몰랐습니다. 사람의 배신당하고 세상에 상처받았을 때도 젊은 혈기로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나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름다운 시절이 깃든 이 거리에서 도저히 발걸음이 떼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참 사직동은 저한테 참 좋았던 곳이에요.
이 자리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 자리가 저한테 와줘서 이 자리를 저한테 또 지인들이 소개를 해줘서 저한테는 참 복을 많이 주는 장소입니다. 복을 많이 주는 장소고 또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더불어 빵 드라마도 여기서 있게 했고 지금의 직집빵도 탄생할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께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하니까 목이 오늘은 그간 미뤄뒀던 숙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새로운 직지글빵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직집빵 갖고 지금 10년을 해왔거든요. 10년 되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좀 새로운 것 좀 추가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보리빵은 아무래도 어르신 취향. 젊은 층 입맛까지 사로잡기 위해서 직지글빵에도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직지파이는 오늘 세상에 처음 나옵니다. 현재 여기는 직지파이. 초콜릿을 찍게 되면 직지 초코파이가 됩니다. 여기는 직지파이. 초콜릿을 찍으면 직지 초코파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냥 오늘에 갇혀 살 수는 없는 일. 나병일 대표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 큰애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큰애가 그냥 경영 쪽에 경영을 전공했거든요. 그냥 작년에 장가도 갔고 아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서 큰아들이 아마 같이 할 예정인데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 단계 더 우리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업그레이드 당연히 돼야 하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멍하니 빗소리를 듣네 나의 이름을 부르던 그날 너의 목소리로 닫혀진 나의 맘의 문을 두드리네 또다시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살아왔었는데